안녕하세요. 초록책갈피입니다. 오늘은 20살에 만난 유태인 대부호의 가르침, 행복한 부자가 되는 17가지 비결 두 번째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살에 만난 유태인 대부호의 가르침, 행복한 부자가 되는 17가지 비결. 비결 1. 사회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라. 맨 처음 자네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회의 구조에 관한 것일세.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지. 부자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지혜를 대대로 물려주고 있네. 세상의 구조를 모르고서 부자가 되기란 어렵기 때문이지. 자네는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연수입이 5만 달러인 사람이 가장 바쁘고 매일 열심히 일하겠지. 연수입이 500만 달러인 사람은 자신의 사업체를 가지고 50만 달러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할 것이네. 50만 달러를 받고 일하는 전문 경영인은 5만 달러로 종업원을 고용해서 사업을 한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열심히 노력한다네. 노력하는 사람이 모두 성공한다면 더 바랄 게 있겠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라. 자네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이것만은 잊지 말게. 자네가 무엇을 하든 이 법칙이 통한다네. 자네가 세상에 제공한 서비스의 양과 질이 그대로 자네가 받는 보수가 된다네. 자네가 장래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대로 보수가 된다는 걸 말일세. 돈 버는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일이 재미있어서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한다네.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싶으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지키고 싶은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해야 하네. 삶에 대한 태도가 부자를 만든다. 잘 기억해 두게. 모든 것은 자신이 취한 태도로 결정된다네.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네. 태도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재능은 자연스럽게 개발되는 것이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네. 자유인과 부자유인 말일세. 자유인은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독립해 누구의 원조나 지도도 받지 않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반면 부자유인은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지 못해.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 문제를 부모와 형제자매, 배우자, 정부, 회사가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지 하고 생각한다네. 자유인은 매일 자유, 기회, 풍요로움, 즐거움, 영광,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산다네. 부자유인은 비굴, 공허함, 빈곤, 결핍, 경쟁, 질투, 조급함, 불만, 분노 같은 감정에 젖어 생활하지. 어느 쪽이 좋은가? 그거야 물어보나마나 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네는 자유인의 책임을 감내할 수 있겠는가? 자유인은 그 보상으로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비판,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책감 등이라네. 그런데도 부자가 되고 싶은가? 사람에 따라서는 보통의 인생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네. 사업을 하는 것은 가시밭길을 가는 것이다. 독립해서 사업을 하면 확실히 같은 일로 수입을 몇 배 더 올릴 수 있네. 물론 사업이 잘 될 경우지만 말일세. 그렇지만 현실은 냉혹하다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쉬려면 죽은 뒤에나 가능하다네. 나도 오랫동안 자영업을 해왔지만 사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능하면 종업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을 구축한 것이라네. 비즈니스 시스템 말입니까? 그렇다네. 비즈니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가 성공의 열쇠지. 동시에 이 열쇠는 자유인의 세계로 통하는 문의 열쇠이기도 하네. 자유인의 법칙을 따라야 자유인이 된다. 자유인의 인생에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거의 없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모든 시간이 자유시간이라네. 사무실에 출근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필요도 없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만족할 때까지 즐기면 그만이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바꾸려고 결정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네. 부자유인의 수첩에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가득 차 있네. 일하기 싫기 때문에 내일부터 2주일 동안 휴가를 떠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 하지만 자유인의 일정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로 꽉 차 있네. 그들 가운데는 다이어리도 없이 다니는 사람도 있다네. 대신 그들은 무엇을 갖고 있을 것 같은가? 무엇일까요? 스케치북 같은 것 아닐까요? 비슷하네. 그들은 플래너나 다이어리 대신에 아이디어 노트를 갖고 있네.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적어두기 위해서지. 부자유인은 능률을 높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첩을 갖고 다닌다네. 그리고 매주 비슷한 일정을 소화하는 것에 전력을 기울이지. 자유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을 약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노트를 갖고 있지. 자유인의 인생은 흥미진진하다네.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드라마처럼 이어지지. 자유인은 새로운 기회와 프로젝트를 즐길 수 있는 시간과 돈을 갖고 있네. 자신의 흥미를 간직한 채 인생의 즐거운 이벤트를 펼쳐나가지. 비결 2. 자신을 알고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라. 두 번째 비결은 자신을 알라는 것이라네.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 채 자신 이외의 그 무엇인가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인생을 살고 있네. 자신을 알고 좋아하는 일을 추구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텐데 말일세. 꿈을 꾸지 않고 안정된 인생을 선택한 사람은 따분한 인생을 사는 종신형을 스스로에게 선고한 것과 같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른다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지.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비결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이라네. 전심전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일수록 가장 좋아하는 일이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좋아했던 것을 생각해내서 그것을 해보는 거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힌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네. 잘하는 일이 아닌 좋아하는 일을 하라. 보통 사람은 잘하는 일과 가장 좋아하는 일을 혼동하고 있다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매우 조용하고 진정된 것이라네. 주위 사람들이 평가해 주지 않아도 그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참을 수 없이 즐거워서 시간을 잊고 마는 그런 것이라네. 칭찬을 받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해도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것이 좋아하는 일이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운이 따른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점점 힘이 넘쳐나게 된다네. 또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기회도 자주 찾아온다네. 이른바 행운이 함께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 그런 흐름을 타는 것만으로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네. 흐름을 타면 인생이 점점 잘 풀리지. 그러면 자신감이 넘쳐나고 용기도 생겨나지. 다소의 위험이라면
모험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기분이 된다네. 그것이 바로 좋은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파랑새는 곁에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을 바꿀 필요가 있다네. 자유로운 마음을 되찾지 않고서는 좋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것이라네. 눈앞에 있는 일을 사랑하고 전력을 기울일 수 있다면 마치 이끌리듯이 재미있는 일과 만날 기회가 생긴다네. 철광한 카네기는 무슨 일을 하든 전력을 기울였다네.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무엇을 하면 즐거울까를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게. 그리고 자신의 심장 소리를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게나 심장이 두근거리며 뛰는 소리를 느껴보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네가 너무 바쁘기 때문이라네. 자네 심장이 번잡스러운 일상생활에 너무 시달려 조용한 소리가 사라져 버린 것이지. 그럴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네. 심장 소리가 자네의 인생을 인도하고 눈앞에 길을 열어 펼쳐줄 것이네. 비결 3. 사람과 사물 보는 눈을 기르고 직관력을 높여라. 조타수가 잘못하면 호화선도 침몰한다.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흐름을 읽는 힘이라네. 사물의 이면을 깊숙이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지. 사회의 흐름과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예측하는 것이라네.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그것에 모든 신경을 쓴다네.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도록 노력하게. 경기라고 하는 것은 순환을 반복하지. 아무리 뛰어난 경제학자도 돈이라는 조류의 흐름을 읽지는 못한다네. 상식과 자신의 직관에 의지하게나 세세한 흐름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게. 적어도 5년, 10년의 흐름으로 사물을 보도록 노력해야 하네. 운과 인생의 주기를 간파하라. 흐름과 함께 중요한 것은 인생의 주기라네. 인생에는 올라가는 기세와 내려가는 기세가 있네. 자신의 인생이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나 자신의 운이 기울고 있다고 느껴질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게나 그리고 운세가 상승해서 순풍이 불어올 때는 돛을 크게 달고 승부를 걸어야 하네. 엉터리 같은 실패란 운세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실패를 만회하려고 승부를 걸 때 일어난다네. 그럴 때는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네. 사람의 그릇, 회사의 그릇을 읽어라. 가능하면 여러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나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5분 안에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를 읽어야 하네. 그렇지 못하면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을 겪기 쉽지. 만나는 사람의 본질을 읽어내는 것이 성공의 출발점이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어떻게 가려낼 수 있습니까? 간단하네.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게나 그 속에 진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그것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네. 미소가 자연스럽지 않은 녀석도 주의해야 하네. 정직하게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미소가 상냥하다네. 그 사람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 인간성을 쉽게 알 수 있지.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레스토랑의 웨이트리스나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해 보면 저절로 인간성이 드러나기 마련이지. 세련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정중하게 말을 한다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웃는 얼굴을 하지만 자신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무례한 말을 쓸 걸세.
회사의 좋고 나쁨은 어떻게 읽어냅니까? 사업 계획을 볼 때는 그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읽어내려고 노력하게나 사장의 얼굴 표정도 눈여겨보게. 대체로 사장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은 회사는 잘 되지 않는다네. 사장이 술, 여자, 도박에 빠져있지 않은지도 꼭 점검해야 하네. 다른 사람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가 그랬지 않은가도 아주 중요한 점검 사항이네. 직관력을 키워라. 직관력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 나는 최종 결정을 직관에 따라 내리고 있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직관력을 갈고 닦네. 사업에 투자하고 사람을 사귈 때도 직관에 따르도록 노력하게나. 직관은 흔들리지 않는 감이라네. 감은 변하기 쉬운 감각과 같은 것이지. 그렇다면 직관은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네. 근육처럼 단련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비결 4. 사고와 감정의 힘을 알라. 매일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게.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생을 만든다네. 부자들은 매일 일상적으로 풍요로움과 새로운 기회, 즐거운 이벤트를 생각한다네. 자신의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성공은 아주 빨리 오지. 자신이 장래에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한 연구에 따르면 보통 사람은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네. 그 생각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자네의 인생도 부정적이 될 걸세. 인생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두 가지로 이루어지네.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과 사고의 결과, 행동해온 결과를 집대성해 놓은 것이 바로 자네라네. 마찬가지로 나는 이 말을 자네에게 전하고 싶다네. 자신의 생각이 인생에서 현실로 나타난다는 진실 말일세. 그것을 사용하게. 그 구조는 알 필요가 없네.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하고 하고 싶은 일을 그려보는 것으로 충분하네. 그러면 놀랍게도 현실로 실현된다네. 인생의 결과는 그 사람의 본래 의도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네. 사고가 인생의 모습을 만들고 감정이 인생을 통제한다. 사고가 인생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정은 보통 사람의 인생을 통제한다네. 대부분의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한다네. 될 수 있으면 현재 생활에 달라붙어 있지.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네. 그러면서도 떨지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네. 결국 두려움에 자신의 인생을 통제당하고 있는 것이지. 내면과의 커뮤니케이션.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종이에 써두는 게 좋다네. 종이에 쓰다 보면 초점이 확실하게 잡히기 때문이지.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생각과 느낌, 감정과 비전을 종이에 써둔다네. 그것은 매우 이치에 맞는 일이네. 자신의 생각을 종이에 써두지 않으면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는지 확실하게 인식하기 어렵다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종이에 써보게나 느끼는 것도 종이에 쓰면 정리할 수 있네. 목표에 집중하라. 자신이 원하는 현실에 의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네. 인생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네. 자신의 사고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항상 의식하게나. 자신의 감정과 사고가 인생을 통제하는 힘을 빼앗아 갈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네. 그리고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네. 자네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을 신뢰하는 일이네. 어느 순간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 때 오늘의 일을 생각하도록 하게. 틀림없이 누군가 도와주러 온다네. 인생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이라네. 비결 5. 세일즈의 달인이 되라. 세일즈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잘 못 파는 세일즈맨만이 그렇게 생각하지. 잘 나가는 세일즈맨은 사실 즐거운 인생을 보낸다는 것을 자네도 알 것이네. 물건과 서비스를 파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감사와 지지를 받으며 깊은 기쁨을 얻는다네. 게다가 보너스로 경제적 풍요로움도 손에 들어오게 되지. 그것이 잘 나가는 세일즈맨의 사이클이라네.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 팔 수 있다. 행동 심리를 배우면 자네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네. 첫째는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자네는 다른 사람보다 10배는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이네. 성공하는 사람의 리듬으로 행동하라. 세일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지만 열쇠는 감정이라네. 감정이 없는 최고의 세일즈맨은 없다네. 말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지만 감정이 없는 사람이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뜨거운 열정의 불꽃이 없으면 안 된다네. 왜 그런지 아나? 사람은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네. 어떤 일이라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네. 그렇게 하면 어디선가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지. 비결 6. 연설의 천재가 되라. 감정을 공유해야 좋은 연설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모두 연설을 잘한다네.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성공의 열매를 딸 수 없다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이지. 이모는 연설하는 재능을 갈고 닦는다네. 말이 서툴거나 내용이 논리정연하지 않아도 괜찮다네. 그런 것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연설을 하는 게 중요하지. 나도 시간을 들여 배웠다네. 평소에 쓰는 말이 인생을 만든다. 자신이 말하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게나. 자네가 평소 사용하는 말이 자네의 미래를 만든다네. 자네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과 소문 등을 내뱉으면 자네의 장래도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되네. 자네가 기쁨, 희망, 비전, 풍요로움을 말하면 자네의 인생 역시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충만하게 되지. 아침부터 밤까지 자신이 하는 말을 종이에 써봐도 좋다네. 그것이 사람을 격려하고 상대방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말인지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거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닌지를 살펴보게. 성공하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에는 배려, 비전, 사랑, 우정, 감사가 꽉 차 있네. 자네의 장래는 현재 자네가 쓰고 있는 말이 만든다네.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매일 쓰는 말이 자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하네.